페루 육군 기지 안데스 고원 해발 4,000m에서 병사 하나가 전차 시동을 걸고 있는데 엔진이 안 걸려요. 제발 걸려라. 이번엔 제발. 다시 걸어봤더니 걸렸다 싶었는데 또 꺼져버렸어요. 이게 소련제 T-55인데 나이가 50살이 넘었어요. 어이없는 게 이 전차가 페루 할아버지들이 군 복무할 때 타던 그 전차예요. 손자 세대가 2025년에 아직도 이걸 타고 있었던 거예요. 믿기시겠어요? 이게 실화예요. 근데 국경 너머 칠레를 보면 독일제 레오파드 최신형이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페루 군인들이 그걸 매일 보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웃긴 게 칠레 전차 한 대 가격이면 페루 T-55 10대를 정비할 수 있대요. 근데 정비해서 뭐해요? 시동도 안 걸리는데. 산악전에서 전차가 살아남으려면 한 가지가 꼭 필요한데 산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해요. 몸을 숙여서 아래를 겨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산에서는 눈앞에 적이 있어도 못 쏘는 죽은 전차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페루 국방부가 결정을 내렸어요. 전차를 바꾼다. 이건 체면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였던 거예요. 처음에 중국이 들어왔는데 VT-4 전차를 들고 와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격은 저희가 제일 쌉니다.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빨리 사인하시죠. 대박. 중국이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지 모르겠는데 페루 국방부가 솔깃했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는데 엔진이었어요. 중국 VT-4의 심장이 우크라이나제 엔진이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수출이 끊겨버린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들으면 진짜 어이없으실 거예요. 자기네 전차 심장을 남의 나라한테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사인하시죠라고 했던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페루 국방부가 엔진 공급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렇게 큰 소리치던 중국 측이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지고 중국 측 담당자가 땀을 뻘뻘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페루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2009년 아부다비 방산 전시회 IDEX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이거 들으면 진짜 웃겨요. 중국이 전차 시연하다가 장애물 위에 올라가자마자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다시 안 걸리니까 중국 기술자들이 우르르 뛰어나와서 후드 열고 난리가 났는데 5분이 지나도 안 되고 10분이 지나도 안 된 거예요. 관중석에서 처음엔 웃음이 터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야유가 나왔대요. 결국 전차를 견인해서 끌고 나갔어요. 국제무대에서 견인당해 나간 거예요, 전차가. 페루 국방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싼 건 알겠는데 우리 군인 목숨을 중국산에 맡기란 말입니까? 견인당해 나간 전차를요? 결국 중국이 탈락했는데 그렇게 빨리 사인하시죠 하던 애들이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직접 증명하고 나간 거예요. 고맙죠 뭐, 선택 쉽게 해줬으니까. 다음 후보는 독일이었어요. 레오파드 2는 세계 최강 전차라서 성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독일 측 태도가 좀 가관이었어요. 첫 미팅에서 페루 측이 안데스 환경 설명하려고 하니까 독일 담당자가 손을 들어서 말을 끊었대요. 그런 건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레오파드가 못 가는 곳은 없습니다. 거만하죠. 페루를 완전히 을로 본 거예요. 가격 협상 자리에서는 이런 말도 했대요. 원하시면 가져가시고 아니면 말고요. 저희는 살 나라 많습니다. 와, 독일이 페루를 뭘로 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무게였어요. 레오파드 EH1이 70톤인데 이게 대형 버스 10대 무게예요. 안데스 산맥 비포장도로에 낡은 다리까지 있는데 70톤짜리가 거기를 어떻게 굴러다녀요? 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레오파드가 못 가는 곳은 없다고요? 페루 다리 위에선 못 가요. 다리가 무너지니까. 그리고 안데스 고원이 해발 4,000m가 넘어서 공기가 희박한데 전차 엔진도 출력이 확 떨어져 버려요. 독일 전차는 유럽 평원에서 설계됐기 때문에 안데스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세계 최강이라면서 현장 조사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런 건 알 필요 없다면서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페루 국방부가 이걸 우리 땅에서 굴릴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도 다리도 못 버팁니다 하니까 독일 측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건 페루 인프라 문제 아닙니까? 끝까지 거만했어요. 결국 독일도 탈락했는데 업계에서 이런 말이 돌았대요. 독일이 페루한테 갑질하다가 떨어졌다. 속이 시원하죠. 살 나라 많다면서 을 취급하더니
본인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한국이 손을 들었는데 K2 흑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한국 측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첫 미팅에서 안데스 고원 지형 분석 자료를 먼저 꺼냈대요. 저희가 페루 환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해발 4,000m에서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페루 측이 놀랐대요. 처음으로 자기들 환경을 이해하는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페루 국방부 관계자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은 자기 자랑만 했고 독일은 듣지도 않았는데요. 무게부터 달랐는데 56톤이라 레오파드보다 14톤이나 가벼워서 안데스 도로가 버틸 수 있는 무게였어요. 14톤이면 대형 버스 2대 무게를 뺀 거예요. 근데 가볍다고 약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한국 기술이 진짜 터졌거든요. K2에는 ISU라는 유기압 현수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보통 전차는 몸통이 고정돼 있어서 경사면에 올라서면 앞이 하늘을 보고 있어서 포탑이 아래를 겨눌 수가 없거든요. 눈앞에 적이 있어도 못 쏘는 건데 이게 산악전의 공포예요. K2는 다른 게 뭐냐면 이 전차가 몸을 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앞바퀴를 낮추고 뒷바퀴를 높이는데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경사면에서도 산꼭대기에서 계곡을 내려다보며 쏠 수 있는 거예요.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거예요. 산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전차. 전 세계에서 K2만 이걸 해요. 미쳤죠, 이 기술. 시연 날이 왔는데 페루군 관계자들이 다 모였어요. K2가 30도 경사면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차체가 앞으로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앞바퀴가 내려가고 뒷바퀴가 올라가면서 전차가 무릎을 꿇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그러더니 포탑이 아래를 향해 돌아가면서 조준하더니 정확히 목표물을 맞힌 거예요. 관중석이 조용해졌다가 탄성이 터졌대요. 저게 된다고? 저게 진짜 되네. 시연 끝나고 어떤 장교는 K2 앞에 가서 전차를 손으로 만져봤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확인하려고요. 안데스에서 싸울 수 있는 전차를 처음 봤습니다. 이건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K2가 선택된 이유가 기술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이 제안한 건 전차가 아니라 시스템이었거든요. 완제품으로 시작해서 현지 조립 거쳐서 나중엔 직접 생산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공장 짓고 기술 넘기고 일자리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국은 싸게 팔겠다. 빨리 사인해라였고 독일은 비싸지만 좋은 거다. 아니면 말고 살 나라 많다였는데 한국은 같이 가겠다. 페루가 강해져야 우리도 좋다고 한 거예요. 답이 너무 뻔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2025년 12월 9일 페루 리마에서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서명식이 열렸어요. K2 전차 54대, K808 차륜형 장갑차 141대, 총 195대 도입하는 총괄합의서가 체결된 거예요. 금액이 약 2조에서 3조 원 사이로 추정되는데 중남미 방산 수출 역대 최대 규모예요. K2 전차가 유럽 넘어서 중남미까지 진출한 최초의 사례가 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무기를 판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판 거예요. 근데 페루만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 지도에 한국 깃발이 꽂히고 있어요. 2025년 7월에 폴란드랑 K2 전차 180대 2차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게 9조 원 규모예요. 폴란드 현지에서 KEPL을 직접 생산하는 것까지 포함된 계약이에요. 유럽 한복판에 한국 전차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납기도 품질도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된다. 미쳤죠? 유럽이 한국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베트남도 뚫렸어요. 수십 년간 러시아 무기만 쓰던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선택했는데 3,700억 원 규모예요. 사회주의 국가에 한국 주력 무기가 들어간 최초의 사례예요. 베트남군 관계자가 러시아는 이제 물건을 못 준다. 한국은 준다고 했대요. 냉전 시대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대박. 루마니아는요? 미국 에이브람스랑 경쟁했는데 K가 이겼어요. 미국을요, 미국. 이제 폴란드에서 루마니아까지 NATO 동부전선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요. K- 방산 벨트가 완성된 거예요.
지금 한국 방산 4대 기업 수주 잔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조 원을 돌파했어요. 2020년에 21조 원이었는데 5년 만에 5배가 된 거예요. 창원 산단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방산 부품 공장 사장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30년 이 일했는데 이렇게 바쁜 건 처음입니다. 주말이 없어졌어요. 근데 행복한 비명입니다. 수출이 우리 월급 봉투로 돌아오고 세금으로 돌아오고 일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50년 전에 우리도 페루 같았어요. 6.25 직후에 미군 퇴역 장비로 버텼고 남의 나라 무기 빌려서 나라 지켰거든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타던 전차도 지금 페루 T-55랑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독일이 탈락하고 중국이 탈락하고 미국 에이브람스까지 제치고 전 세계에서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폴란드, 루마니아, 베트남, 페루, 유럽에서 동남아에서 중남미에서 K2가 팔린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시스템이 팔린 건데 기술력에 가격 경쟁력에 파트너십까지 이 세 개가 묶여서 나간 거예요.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목표라고 했는데 이 속도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다음이 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K방산의 정체고 이건 아직 시작이에요. 페루 다음은 어디일지 중동인지 아프리카인지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든 무기가 우리가 만든 기술이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걸어온 길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